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는 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8% 하락, 코스닥 지수는 1.8% 넘게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1,400원대 위로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 대표주인 삼성전자도 2% 넘게 빠지고 SK하이닉스도 2.4% 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LG에너지솔루션만이 빨간불을 켜면서 3.6% 상승하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파란불 켠 가운데 에코프로만이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HLB도 0.1%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긴 했는데 경기 부양의 규모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분석 속에 달러화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반면 환율도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에는 외국인들의 계속해서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2차 전지주,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줘야 될 텐데 오늘도 힘든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볕들날을 기다리며 어떤 희망적인 요소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님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도 어제하고 다르게 약간 좀 똑같이 외국인들이 장 초반 매도세에 따라 가지고 종목들이 시장이 엄청나게 혼조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떠줘도 네. 2차 전지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종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나운서님, 네. 이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이 견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가 만약에 폐지 안 했었으면 더 시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나마 금투세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하락폭을 좀 제한을 시켜주는 상황이고 네. 환율이 1,400원까지 넘었다는 것은 당연히 삼성이 빠질 수밖에 없고 모든 증시가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사실 미증시 솔직히 뭐 볼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미증시는 계속해서 고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증시 굿장은 망했다. 미증시로 가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은 환율 때문에 사실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좀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만 하면은 시장의 투심은 완화가 될 거고 그다음에 삼성부터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외국인들의 투심이 없이 굿장이 망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까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망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보일 수는 있지만 때로는 또 감정을 배제하고 트럼프를 또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엽비공 같은 존재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당이나 호가창에 잡혀 사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계속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님, 네. 오늘 우리 와이프가 오늘 이렇게 입고 간다고 하니까 오빠 무슨 웨이터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웨이터 같다고요. 아, 네. 말을 하니까 좀 여기에다가 그렇게. 그냥 뭐 잠만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웨이터 옷을 입고 왔는데 옷을 오늘 아무래도 잠못 입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말 안 하면 몰랐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저기 무슨 웨이터가 나와가지고 호박나이트에서 와가지고 저 전문가가 호박나이트 출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옷을 오늘 제가 잠못 고는 점 양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방송하실 때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요. 재킷을 좀 벗고 하시는데 양해 바랍니다. 자, 일단 미증시는 볼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잘 나간다고 해서 사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소외감만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금투세 문제가 해결된 부분은 너무나도 좋은 부분인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환율이 계속해서 좀 치솟으면서 이 부분이 외국인들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오펜하이머 자산운용에서는 S&P 500 지수가 연말에 6,200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하고요.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 즉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보호무역 정책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주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약간의 실망감, 이 부분이 합쳐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위안화가 위안화가 떨어지면 네. 달러가 상승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사실은 반도체,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대표주들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고 해요. 특히나 TSMC가 중국향으로 반도체를 팔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소식 속에 어제 4% 넘게 빠졌고 엔비디아도 역시나 1% 넘게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대부분 반도체주들이 좀 파란불 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도 좋을까요?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사실 오늘 반등할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환율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네. 이 미증시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하락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대만의 TSMC가 하락이 됐을 때는 반세 이익을 보는 게 삼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또 추가적인 상승이 1,400원을 넘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으면은 더 손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삼성 주가가 바닥이라고 해도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화로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틀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네. 사실 미증시 영향 때문에 빠진 게 아닙니다. 자꾸 네. 지금 이 언론에서 저는 기억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기자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하는 나라에서 기업이들이 자꾸 뭔가가 미증시가 떨어지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미증시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하이닉스한테만 해당하는 거지 삼성전자한테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일 먼저 빼는 게 삼성이고 그다음에 환율이 떨어지면 또 제일 먼저 상승하는 게 삼성이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차트 현식으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게 네. 내가 아까 전에 우리 피디님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어떤 거예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1월달부터 7월달까지 그 차트 그 과정만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 또 설명할 때 또 삼성전자 최근 거 차트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피디님.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사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SK하이닉스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환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떨어지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환율 상승에 따라서 하락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뭐 엔비디아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종목의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진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환율이 상승하는 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네. 하지만은 환율이 어느 정도 저는 그동안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상승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위안화가 떨어지면서 반대로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합쳐서 환율이 1,400원까지 도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 던지면은 그걸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 환율이 만약에 1,300원 부근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원 부근까지 가면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이 될 겁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7월달에도 삼성 주가가 78,000원이었는데 7월달에서 6월달에 삼성 주가가 78,000원이었는데 그때 왜 78,000원일 때는 환율이 1,390원이었냐?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환율이 떨어지면은 삼성이 올라간다며. 근데 7월달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 77,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왜 그때는 환율이 1,390원이었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왜 올라간 거냐? 그렇다고 하면 네 말이 지금 환율에 의해서 상승한다는 거는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HBM 쪽으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수가 올라갔으니 그때까지만 해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계속 같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포함해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7월달까지 계속 같이 올라갔고 삼성이 그때 이번 연도 최고점을 찍었고 하이닉스도 그때 최고점을 계속 찍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HBM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미승인이 떴다 하기 때문에 삼성은 엔비디아 지수에서 빠지게 되고 하이닉스만 계속 상승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틀립니다. 만약에 그때는 엔비디아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는 환율에 의해서 삼성 주가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차트가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들. 네. 위에가 삼성이고 밑에가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맞나요? 맞아요. 자, 근데 보시면은 어차피 차트 모양은 똑같아요. 삼성이 그나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이 무너지면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삼성이 무너지고 코스피가 무너지고 코스닥이 무너집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의 투심을 견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관들하고 개인들도 외국인들에 따라서 움직이죠. 근데 중요한 거 아나운서님, 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저는 삼성이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이 미국의 증시에 포함되어 있어도 미국으로 만약에 선정이 되어 있었으면 삼성의 가치는 더 커졌을 겁니다. 물론 삼성이 사실 지금 현재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여러분들 HBM 메모리는 이미 선반영이 된 거예요. 악재가 삼성이 떨어진 이유는 환율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 증시는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의 이탈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떨어지는 게 삼성이겠죠. 그리고 삼성이 무너지면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호재가 있어도 악재가 없어도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호재가 있어도 윗골이 다리고 빠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은 지금 현재 환율에 따라 가지고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뭐 언론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5만 또 깨질 것인가, 6만 깨질. 그 사람들은 참 뭐 조현병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는 8만, 9만, 10만 간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4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네. 저는 이번 연도 말까지는 삼성이 못해도 6만 원까지는 회복하고 6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잘 이해했죠? 이해 못했다고요? 아나운서님 또 얘기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차트 두 개를 나란히 보여드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트 보여드렸습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8만 8천 원까지 좀 올라가면서 고점을 찍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비슷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함께 올라갔던 모양이었는데 그 이후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언제부턴가 삼성전자는 쭉 미끄러져 내려오고 SK하이닉스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저때 흐름이 달라진 때부터는 엔비디아의 영향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좀 벗어났다고 보고 퀄테스트가 통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나 우려감은 이미 주가 하락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삼성전자가 저점을 다시 쓰고 있는 이유는 환율마저도 계속해서 치솟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환율만 만약에 지금 고점에서 좀 내려오게 되면 비록 엔비디아 아직 납품 소식이 완전히 들려오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외국인들의 투심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 환율도 있고 엔비디아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겠고 그리고 최근에 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대표적인 걱정 세 가지에 대해서 적어봤는데 전문가님이 일단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환율에 대한 우려가 삼성전자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은 맞지만 향후에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이제는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삼성전자의 주가에 앞으로는 외국인들 투심 개선될 수 있다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 미국의 보조금 문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삼성이 뭐 트럼프 때문에 빠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로 인해서 다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삼성이 누구 탓에 의해 가지고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멍청한 분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거에는 삼성이 제일 총대를 메고 있기 때문에 증시 시장에서는 삼성이 사야 국내 증시가 삽니다.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부터 살려야겠죠. 삼성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다 무너지고 우리 주가가 종목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분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10개 중에서 한 개만 상승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삼성이 올라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약간 좀 나쁘고 그동안에 나쁘고 축소해 나가는 게 맞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보합권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시장에서 제일 적이 뭐죠? 부합시성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치스법 보조금 그리고 바이든 정부 임기 내에 삼성전자 9조 원이 보조금 지급 여부 이 부분은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9조 원은 입금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반도체 칩법은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다 공장을 투자하고 미국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미국의 일자리의 경제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투자한 기업들은 이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정부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겠죠. 이게 트럼프가 되면은 뭐 폐기가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으로 주가가 우려감의 환율이 좀 상승한 걸 수도 있고 삼성이 빠진 걸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합시성이 약간 조금씩 해소가 되면은 다시 삼성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아이고 우리 국민연금 내 4대 보험자가 있는 우리 국민연금이 사실 조금씩 매수를 해주겠죠. 그때부터 삼성은 약간 조금 상승하는 척하다가 맞는 척하다가 약간 좀 횡보 형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미국에서 중국하고 반도체 분쟁입니다. 이거는 100%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습니다. 뭐 중국에서 미국을 제재하고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면은 그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나라한테 쓰지는 않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도체 회사들이 반사 이익은 당연히 받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대만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네. TSMC가 주가가 하락될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파운드리 세계 2위 업체로 반사 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중국의 반도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으로 주가가 상승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엔비디아 조정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하락하고 삼성전자의 상승 즉 시소타기죠. 시소타기.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면은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반반 매수세로 상승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호재가 없이 기술적 반등은 반반 매수세로 상승한다는 건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이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지속적인 반등이 되려면은 환율이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언론에서 자꾸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뭐 환율이 상승해가지고 뭐 삼성전자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를 다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환율이 올라서 모든 종목들 다 빠지고 삼성이 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감정 현식으로 주시고 가면은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트럼프를 믿어하고 감정을 배제하셔야 합니다. 네. 그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모두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님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때문이다 혹은 환율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일단은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환율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하락하는 것이 맞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65,000원까지 주가를 올려줄 수 있을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는데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통신망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망으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QR코드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이런 교육 자료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바로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육 자료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가끔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십니다. 그러면은 좀 잘 나오게 좀 사진을 찍어줘 하는데 네. 뭔가 살쾡이가 나오는 것처럼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자 아니요. 일단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어제도 제가 새벽 1시까지 했어요.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의 협력사 우리 아나운서님이 다 갖고 왔네. 이따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 때문에 어제 1시 반까지 2시에 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섹터만 10개, 섹터만 해도 12개인데 전문가님이 이 섹터별로 또 종목을 막 수십 개씩 몇 개를 정리를 하신 거예요? 거의 한 30페이지 했죠. 제가 그래서 그거를 30페이지. 사실은 다 옮겨 적지 못해서 어차피 통신망 들어오시면 다 받아보실 수 통신망 있으니까. 통해서도 볼 수는 있지만은 네. 이 통신망 통해 가지고 다 자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자, 관련주들 무엇인지 통신망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은 반도체 클릴룸, 클릴룸이 뭡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이 살균시 같은 게 있어요. 네네. 살균시 같은 거. 반도체는 살균이라는 게 하나도 더 가면 안 되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클린룸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뭐냐? HBM 메모리가 이제 승인이 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투자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반도체 클린룸은 한국에다가 짓느냐 아니면 미국에다 짓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요소고요. 반도체 클린룸에서는 관련 섹터들은 계속 제가 또 통신망에서 알려드리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 DM 관련주도 있고 파운드리 관련주도 있고 AI도 있고 SSD도 있고 적츠 세아믹 콘덴서도 있고 삼성전기가 있고 삼성 SDI가 있고 그다음에 로봇 디자인하우스 FC BGA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기판이에요, 기판. 아, 그리고 UD 기판. 네. 그리고 HBM 메모리 네. 총 합해가지고 12가지 세트가 있습니다. 네. 어제네 이것 때문에 어제 우리 와이프 나한테 그랬어요. 오빠 늦게 오면 이빨 뽑아 버린다고. 그 정도는 엄청 많이 빨리 하고 해가지고 그나마 좀 빨리 하고 집에 가니까 새벽 2시도 하고요. 아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삼성이 상승해야 이 섹터들 다 상승하겠죠.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이 많은 종목들이 다 상승할 수 있다. 그렇죠. 왜? 삼성의 협력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삼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잠시 후 알려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아나운서님, 네. 덤핑 압니까? 덤핑. 덤핑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덤핑 압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시청자분들 중에서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주식 얘기도 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면은 네.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레드님 이 장사가 이거 너무 안 돼요. 아 왜 안 돼요? 아니 나는 다른 데서 물건을 도매로 갖고 오는데 네. 도매로 30개를 갖고 오면은 난 10,000원에 갖고 오는데 다른 데서 이 수로가 큰 공장에다가 이 돈이 좀 많은 회사는 60개에 나는 30개에 10,000원씩 갖고 오는데 60개에 그 사람들 5,000원씩 갖고 오니까 뭐 인터넷 가격이 다 틀려지니까 소비자 가격이 틀려지니까 이 덤핑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아주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주가를 꼭 교과서 방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용받는 이유가 제일 특이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삼성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HBM을 이미 삼성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 삼성이 발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굳이 삼성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현재 HBM 메모리를 승인했다, 만들었다 얘기를 발표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표가 안 됐었다고 하면은 더 만들고 지금 삼성이 더 노력해야겠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삼성이 물건만 만들면 뭐 합니까?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에 따라 가지고 TSMC에다가 파운드리를 맡길 건지 아니면은 그리고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 체계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딜하는지 그 딜에 따라 가지고 HBM 메모리 어떻게든 엔비디아한테 수월하게 관세도 조금 줄이면서 난입을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삼성이 모든 걸로 체계적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즉 물건만 만들어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건을 만들고 엔비디아 쪽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통을 어떻게 시킬 건지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1단계만 성공한다고 해서 얘기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삼성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삼성은 이미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유통망을 어느 정도 결정하고 그리고 트럼프 체계에서 어떻게 반도체를 엔비디아하고 이 미국의 AMD 쪽에 어떻게 이 HBM3를 제공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저는 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네. 우리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이 삼성의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재용 회장이 뭐 적극적으로 빠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할 텐데 굳이 삼성의 수장이어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재용 회장이 어느 정도 준비된 부분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재용 회장이 어디 한 구석에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다 체크했죠. 그리고 덤핑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아무리 SK 하이닉스가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보다 HBM 메모리 쪽으로 기술력이 더 월등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원하는 다음 세대에 따라 가지고 이 HBM 메모리를 만들고 있죠. 하지만 엔비디아한테도 고충이 있어요. 즉 단가지. 삼성에서 가져오는 단가, SK 하이닉스에서 갖고 오는 단가가 어느 정도 단가가 잭슨 황이 삼성한테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삼성이 캐파, 즉 공장의 숫자도 많고 삼성이 그만큼 많은 수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즉 지금 현재에서는 삼성보다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공장이 미국에 더 많습니다. 즉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이.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만약에 HBM3 EM을 어느 정도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승인이 되고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엔비디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가상임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성이 있어요. 네. HBM3는 승인됐다고 봐요.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여기가 엔비디아예요. 오 엔비디아 초록색하고 똑같네. 그래요? 공교롭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SK 하이닉스가 여기 엔비디아 쪽한테 그동안 HBM을 어느 정도 100개에 10,000원씩 줬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삼성에서 HBM 승인이 됐다. 그리고 공장을 더 많이 삼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 생산량이 더 크다 하면은 하이닉스가 100개에 10,000원을 주니까 삼성은 똑같은 모델에 어느 정도 100개, 200개를 갖고 가면은 5,000원에 주겠다. 어머. 이런 방식으로 덤핑이 네.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삼성은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덤핑을 많이 했었어요. 왜? 본사가 있고 대리점이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대리점을 아니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이 대리점 쪽에다가 물건 이 정도 갖고 가면은 이 정도 가격 다른 데보다 싸게 줄게. 갖고 가. 이거는 도매 형식과 똑같은 거거든요. 즉 기업들도 마찬가지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이 주가가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간은 느리고 좀 짜증이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를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미쳤다고 다른 종목도 더 많은데도 삼성 주가에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율 하락하고 이 환율 하락은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이 덤핑에 대해서 삼성이 HBM 승인만 된다고 하면은 이 커테스트 성능으로 미래 반도체, DY, 그다음에 테크위 반도체 HBM 검사 장비거든요. 즉 HBM 쪽으로 금전적인 방안만 나온다고 하면은 미래 반도체하고 DY하고 YC 테크닉 이 네 가지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트럼프에 대한 우려는 여러분들이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오히려 트럼프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TSMC 향으로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말아라라고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TSMC와 경쟁을 하는 입장인 삼성전자는 오히려 수혜를 보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비디아 퀄테스트 아직까지 통과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직 우려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됐다라고 확정만 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은 이유가 바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공장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물건을 찍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싼 값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많아지는 것에 따라서 공급도 충분히 맞춰줄 수가 있고 엔비디아 측에서도 삼성전자의 제품을 많이 사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견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삼성이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C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자, 이 YC는 HBM 검산 장비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BM 쪽으로 메모리 검산 장비인 YC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C가 중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반도체 칩법에 대해서 보조금이 차익이 됐다고 하면은 이 미 대선 전까지 그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환율도 올라가고 삼성 주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 YC 종목도 반도체 HBM 검산 장비 테스트의 이 회사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떨어지면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데요, 듣고 싶지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조금 더 비싸더라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환율이 하락이 되고 그다음 HBM 쪽으로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전까지 조금 비싸더라도 나중에 사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가능한 통신망에 여러분들이 입장하셔야 제가 알려드리겠죠. 자, 그리고 YC 다음은 테크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크윙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검산 장비 이 역시 테크윈도 이 부분에 대해서 7mm 나노 정도요 나노 공정 장비 쪽으로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즉 삼성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테크윈도 주가가 하락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크윈도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환율에 의해서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진행이 될 때 테크윈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즉 기술적 반등일 때 HBM 장비가 상승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HBM 쪽에서 환율이 약간 좀 낮추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은 언론에서 HBM 메모리 승인이 되는 건가 이런 기대감을 계속 형성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 통신망 통해서도 알려드릴 거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대장주는 미래 반도체입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 반도체는 AI 쪽하고 HBM 쪽에 섬세한 이 크릴륨 부분까지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반도체도 집중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미래 반도체는 지금 꺾는 방식이지만 어느 정도 얼마까지 떨어질 거다, 얼마까지 할 것이다 이거 다 의미 없어요. 시장은 늘 생물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환율에 의해서 우리는 이 반도체 종목들은 공략을 해야지. 지금 얼마까지 떨어지고 사면 됩니다. 얼마까지 떨어지고 사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망 통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가 줄 텐데 삼성전자 주가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중소형주들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HBM 관련주 YC와 미래반도체 테크윙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대장주는 미래반도체 클린룸 관련주로도 속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삼성전자의 반등에 대비해서 이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르면 오늘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내로는 좀 발표가 될 것 같고 주요 이제 인력들을 메모리 분야에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개편이 될 것인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 맞춤형 HBM4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기사까지도 나와 있으니 삼성전자
삼성전자 열심히 HBM4 만들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도 납품의 기회가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통신망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날 상승한 종목, 상승한 섹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보셔야 되는지 삼성전자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 섹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섹터 안에 어떤 종목들이 속해 있는지도 통신망을 통해서만 보실 수 있으니 꼭 입장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입장 방법 안내 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제 15분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만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빠르게 진행합시다. 네. 지금 12시 34분이네요. 항상 우리 시간은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 그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사람들 밥 먹을 때 방송하냐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도 밥은 드십시오. 아시겠죠? 밥 드시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편하게 보십시오. 네. 오늘 저기 새벽 1시에도 재방송하니까요. 자,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 지금도 대이장에서 5% 정도 상승 중입니다. 와. 이건 대단하죠, 여러분들. 제가 사실 그 트럼프 당선되고 다음 날에 네. 이거 테슬라 좀 사보고 싶다 생각은 했거든요. 맨날 사보고 싶었대. 생각만 하죠. 맨날 그럽니다. 맨날 우리 윤지 아나운서.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나흘밖에 안 됐는데 음. 뭐 하루에 10%씩 오른 꼴입니다. 굉장해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현재 대이장에서도 지금 한 4% 정도 상승 중이에요. 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제가 계속 원통형 배터리를 말씀드렸던 게 네. TCCT, 그다음에 이제 NNF, 그다음에 필 에너지, 그다음에 KNS,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중인 나인테크, 그다음에 나라 M&D 이걸 수시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NNF가 2차 전지의 대장주가 될 것이야 하고 못해도 여러분들한테 4주 전, 5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NNF는 오늘 장 초반에 5% 이상 상승이 되었지만은 외국인들의 이탈에 따라 가지고 잠시 좀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이 원통형도 트럼프가 올려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네. 대단합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도 갭상승 중입니다. 어제 9%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시장 영향은 이탈이 되고 오늘도 보합권으로 약간 좀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어느 정도 지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그나마 자리를 지켜줘서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리비안, 포드, 그다음에 벤츠 이 회사들하고 스페이스까지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즉 실적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가 이제 추후된 겁니다. 그러면은 LG 엔소에 물건을 납품하는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이 LG 엔소에 장비를 제공하는 나라 M&D나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를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승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한테 욕먹은 만큼 계속 방송에서 이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되돌리기 하시면 다 나오니까 다 체크하시고요. 네. 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이 뭐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거의 거의 한 몸인 나라 M&D라는 종목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거듭 강조를 드렸었고 LNF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TCC 스틸, 필에너지, KNS 모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또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밸류체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성우라는 종목도 있어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장비를 납품하는 데가 나라 M&D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라 M&D는 솔직히 나라 M&D 보는 것보다 길게 보는 거는 원통형이 낫습니다. 왜? 원통형은 계속 수요 공급이 증가가 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디하고 계약을 했다고만 할 때마다 나라 M&D가 상승이 됩니다, 여러분들. 즉 테슬라하고 엮여져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되게 예매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향후 어떻게 평가가 되고 그 회사가 어떻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투자자들한테 비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와 연계되어 있는
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른팔 나라 M&D가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네. 원통용이 NNF, 성우, TCCT, P에너지, KNN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종목에서 제가 응. 어제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위해서 어제 제가 한석봉이 됐습니다. 한석봉. 네. 그게 무슨 밤에 말이에요? 늦게까지 즉 이거죠. 아니 뭐 나머지 종목들은 다 10%씩 20%씩 올라가는데 TCC는 왜 안 올라갈까? 올라가도 왜 이탈이 될까? 난 궁금하면 잠을 절대 못 자거든요. 여러분들 제 근성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집에 가서도 계속 공부를 해봤어요. 결국 어제 새벽 4시에 잤지만. 아유. 근데 제일 중요한 것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놀라운 거 하나 찾았습니다. 뭐죠? 자, 여러분들 NNF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NNF 실적 발표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NNF가 에코프로보다 더 많이 상승할 거고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 NNF는 하이니케 양극재로 테슬라하고 연관이 되면 테슬라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NNF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9만 원 부근에서 이제는 13만 원까지 1차 목표가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NNF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NNF는 실적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NNF가 실적이 발표되고 적자가 8천억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증시하고 다르게 NNF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향후 테슬라의 원통용 배터리 소재로 인해서 하이니케 쪽으로 수요 공급이 많아질 것이다 하면서 이 NNF는 오늘도 계속 상승 중이고 오늘도 테슬라가 대의장에서 4%, 5% 정도 상승 중이기 때문에 NNF는 오늘 테슬라가 정규장에서 상승하면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목표가 13만 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NF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제가 방금 NNF에 대해서 실적이 나왔다고 했죠. 네. 자, 그다음에 성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야, 여러분들 이 성우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성우 주가가 상승할 때 TCCT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고 이 성우가 31일 날 31일 날 산장이 됐었어요. 원통용 배터리요. 유일하게 LG 엔소하고 애리조나에 같이 가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우가 저번 주 정도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고 어제도 갭상승이 나왔다가 주가가 시장 영향으로 이탈이 됐다가 오늘도 9%까지 상승했다가 갭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윗골이 다리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우도 엊그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엊그제 실적 발표.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NNF나 성우 같은 것도 LG 에너지 솔루션 호재에서 더욱더 갭상승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중요한 거. 또 P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에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P에너지도 어제 우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니 이 종목 왜 이렇게 상승 잘하죠? 실적을 발표했다고 상승하는 것보다 실적을 이미 발표를 했고 어제도 테슬라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P에너지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갭상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자, P에너지가 그렇게 크게 영업이익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계약으로 인해서 이 P에너지도 주가가 상승한 겁니다. 이 원통형 부분으로 이 통신망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내가 그랬죠. 우리 통신망이 스페이스 X 그 테슬라보다 더 빠르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성우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체크하시고요. P에너지.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종목을 볼 건데 KN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NS. 자, KNS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KNS도 차트가 실적이 최근에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갭상승이 됐고 오늘도 갭상승이 됐다가 이탈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NNF, LG 에너지 솔루션, 성우, P에너지, KNS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죠? 실적을 이미 발표한 거예요. 실적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어지간히 참 속상입니다. 우리 TCCT? 그러니까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5가지 종목들이 실적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호재가 있었을 때 다 상승하긴 했어요. TCCT도 시장 영향으로 윗골이 다리고 빠지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여기서 그나마 시적으로 발표가 안 된 데가 TCCT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CCT도 실적 발표가 저는 어제 발표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한 14위에서 15위까지 안에 다시 한번 실적 발표가 되면은 그동안 주가를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실적의 부분에 대해서만 TCCT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시장 영향에 따라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고 이 환율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30%까지 올라갈 거고 저는 이 TCST 6만 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이 종목이 내가 항상 그 머피의 법칙인지 모르겠는데 네, 영어하고 한글이 들어가면 좀 힘들더라. 그래요. 영어하고 한글이 들어가면 징크스가 있네요.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TCST 끝내면은 한글로 된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자, 테슬라가 연일 급등을 하다 보니 테슬라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워낙에 수주 소식을 잘 들려주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은 물론이거니와 테슬라가 오를 때 가장 주가가 잘 연동되어서 올라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LNF이니만큼 LNF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TCC 스틸도 저희에게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2차 전지주들이 그동안 이미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데 반해서 이 종목은 아직 성적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좀 못 오른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 주 내로는 그래도 실적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이 나와줄 수 있으니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게 트럼프 따라서 오르고 있는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들에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89,000달러도 넘어섰다고 하고 와 정말 파죽지세입니다. 전문가님이 암호화폐 관련주 안 보는 건 알겠지만 한번 짚어만 볼까요? 어제 우리 저 회사 직원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이놈의 TCST 때문에 미치겠다니까. 네. 아니 암호화폐 관련주 한번 해보시죠. 여기 얘기하고. 네네. 본인이 종목 내나.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암호화폐 관련주도 사실 우리가 트럼프 솔직히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그동안 암호화폐 계속 얘기했었고 저는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종목 딱 안 드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삼성하고 TCST 있는데 여기서 핫한 종목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하러 갑니까? 그리고 이 통신망 통해서도 앞으로 제가 대장주 계속 알려드리고 그 종목들이 상승이 되는데 네. 제가 굳이 지금 이 암호화폐가 올라간다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암호화폐 이제 2억이 가니까 뭐 사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거는 만약에 제가 암호화폐를 공략할 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암호화폐 쪽으로 증시 자금이 이동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 암호화폐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암호화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계에서 지금 패권을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가 실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 암호화폐가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중국에서 규제 속에서 암호화폐가 계속 떨어진 적이 있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중국에서는 대부분 돈만 있으신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중국은 유튜브가 규제가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평상시처럼 유튜브를 다 보지만은 중국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규제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아무리 트럼프로 인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되면은 중국은 미국한테 트럼프가 이뤄낸 업적에 대해서 폄훼를 할 겁니다. 트럼프가 즉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은 정치 외교도 중요하니까요. 트럼프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올라가고 트럼프로 인해서 중국 무역 분쟁으로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폄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든 히토르든 이 부분으로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핫한 종목이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은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이제 정말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환율이 네. 어떻게 앞으로 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네. 너무 그동안 최악의 급하게 환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증시도 항상 선반영, 악재반영이 있고 증시는 부하시성 해소, 그다음에 부하시성 지속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치적인 위협 리스크라는 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민들을 위해서 동맹국부터 엄청나게 경계를 했습니다.
동맹국부터 경계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미국민들 위해서는 트럼프가 제대로 한 게 맞다고 좀 그거는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미국민들 입장에선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이 트럼프한테 맞서다가 트럼프가 이겼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트럼프는 자국민들을 위해서 세계 각국을 동맹국을 경계하면서 환율이 올라간 겁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 입장을 좀 이해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걸 생각하고 증시에 감정을 달리고 증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트럼프로 인해서 어떻게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잠시 후 통신망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지금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께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벌써 방송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통신망에 계신 저희 시청자분들께 더 많은 자료들 방송 끝나고 마저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드웨이터 보고 싶으시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레드웨이터 좋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